비타민C를 많이 먹는 고용량 요법을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하잖아요. 비타민C를 먹으면 기미 주근깨, 간염,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거, 방광암이나 요도염증이나 무엇보다 혈관 질환에 쓸 수 있는데요. 혈관의 탄력성을 좋게 하고요. 가장 간단하고도 드라마틱한 방법, 비타민C로만 치료되는 고용량 메가도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가 오늘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고용량 요법을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비타민C 메가도스가 정말 대단한 효과가 있거든요. 또 비타민C는 세상에서 제일 싼 물질이에요. 영양물질. 너무 싸서 이거를 좀 비싸게 어떻게 특별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비타민C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쌀수록 좋은 특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진약사 몰에 비타민C 정제로 되어 있는 거요, 100정짜리 하나가 6,000원인가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여러분, 100정짜리에 10,000원도 안 하는 비타민이 있다라는 게 믿어지세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내는 가치는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저는 과장 광고, 과대 광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제가 좀 그런 사람인데요. 제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C는 알아갈수록 놀라운 효과가 있어서 저는 전 국민이 비타민C를 이렇게 먹어야 된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각광을 많이 받고 뭔가 이렇게 주의를 많이 끄니까 그에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들, 또 이상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그런 것도 솔깃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시면 할 수 없고, 뭐 어쩌겠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드셨으면 좋겠지만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들의 내용이 뭔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 제가 요목조목 제 나름대로 모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타민C로만 치료되는 질병이라고 제가 비타민C 메가도스, 그냥 비타민C 하루에 한 알, 두 알 먹어가지고는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약사 생활을 지금 30년 넘게 했는데요. 제가 그 비타민C 하면 대표적인 제품 경남제약에서 나온 레모나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약사 초창기, 약사로 업무를 시작한 초창기부터 약국에서 그 많이 받고, 또 뭐 대형 약국에서 그런 거 막 값싸게 후려치기로 해가지고, 이게 동네 약국에서 제가 마음 상하는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그 제품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뭐 기미 주근깨, 뭐 피로회복에 비타민C 레모나 이렇게 써놨잖아요. 저는 그 말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거 뭐 비타민C 레모나 먹는다고 기미 죽은 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던데. 그랬더니 그게 제가 수십 년 지나면서 알게 된 거, 그게 함량이 낮아서 그래요. 또 레모나 같은 거는 안에 달달하게 첨가물을 넣었잖아요. 색소도 넣고. 본래 비타민C는 그냥 실험실에서 만든 비타민C는요, 하얀색이에요. 그 천연 상태에 있는 비타민C는 색깔이 없고요. 이게 실험실에서 만든 비타민C는 하얀 가루인데, 이 레모나가 노란 가루잖아요. 그건 색소를 넣은 거거든요. 이런 첨가물을 넣은 것은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비타민C를 기미 주근깨, 그 다음에 피로회복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혈관 질환에 쓸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혈관 질환이 한두 개예요. 현대인의 거의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다 혈관 질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 모든 혈관 질환을 다 치료 내지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정말 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드라마틱한 방법이 비타민C 메가도스예요. 이거를 고용량 메가도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최소한 하루에 6,000ml 이상이거든요. 저는 요즘에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1만 ml, 10,000ml 정도는 드시라고 하고요. 제가 한 15,000에서 16,000, 18,000까지도 먹어요. 조금 감기 기운이 있거나 좀 몸이 이상할 때 있잖아요. 몸살이 올 것 같이 그럴 때는 제가 한 3,000ml씩 1시간 간격으로 3번 정도로 먹거든요. 그러면 어느새 그게 없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C 이 메가도스를 하게 되면요. 제일 큰 효과가 아까 제가 혈관 질환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기미주근깨는 말할 것도 없고 레모나 먹어가지고는 없어지지 않는데 이게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면 기미주근깨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피부에 탄력이 생겨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거의 모든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을 해요. 지금 인플루엔자라고 하잖아요. 독감이나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은 사실 항생제로 전혀 효과가 없는데요. 비타민C를 그냥 수시로 한 1시간 간격으로 3,000ml씩 몇 번 먹잖아요. 그러면 해열제가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가 위장병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거 항암 후유증이거든요. 제가 3년 전에 항암 치료를 한 번 받고는 완전히 위와 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도 제가 자가치료를 하고 있어요. 항암제 후유증 치료법은 병원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약으로 자가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뭐 매운 거 전혀 못 먹고 하잖아요. 근데 비타민C는 오히려 제 위장병을 치료해 주고요. 하여튼 그렇게 위장이 약한 제가 비타민C 3,000ml, 뭐 4,000ml 정도를 그냥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을 수 있는데요. 그 위장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열이 나도 해열제를 전혀 못 먹어요. 근데 비타민C를 먹으면 열이 그냥 내려요. 좀 있으면 열이 싹 내려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좀 몸이 좀 이상하거나 몸살 올 것 같아 할 때 일회요법으로 잠자기 전에 비타민C를 한 5,000ml 이렇게 먹고 자잖아요. 자기 전에 먹으면 특히 이게 효과가 좋아요. 수면 자체가 왜 그 치료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몸이 좀 안 좋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세요.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먹으면서 이렇게 물도 좀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잠을 푹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가뿐해지는 거예요. 이게 항바이러스 작용이 엄청나고요. 항바이러스 어떨 때 또 항바이러스 필요해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거 뭐 코로나 걱정이 없어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그리고 간염. 여러분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거 무섭잖아요. 평생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게 되면 거의 그 약을 안 드셔도 될 정도 같아요. 병원에서 한번 추적 조사를 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면서 그런 분들도 웬만하면 한 10,000ml 정도 제가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수시로 나눠서 먹거든요. 한 번에 한 3,000ml나 4,000ml 정도를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공복에 먹어도 괜찮아요. 이거를 순수 비타민C로 먹어야 돼요. 제가 먹지 말아야 되는 비타민C를 메가도스 할 때 먹지 말아야 되는 비타민C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데요. 중성 비타민C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로는 메가도스가 안 돼요. 사람들이 비타민C가 강산 아니냐, 산이 강해서 내 위장이 다 깎인다, 이런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딱 맞춰서 나온 그 제품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제품이 있는데 그게 중성 비타민C거든요. 그냥 말로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야, 산이 강한데 이걸 중성으로 만들었다? 되게 비타민C가 어딘가 좋다고 하는데 중성 비타민C로 먹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성 비타민C는 그냥 순수 비타민C보다 좀 비싸요. 비싼 게 좋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비싼 게 더 나빠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중성 비타민C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 비타민C에다가 마그네슘이나 아니면 마그네슘이나 칼슘 아니면 소디움이라고 해서 나트륨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미네랄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걸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본래 비타민C가 전혀 강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강산은 여러분 위장에 있어요. 여러분 위장 튼튼한 사람들은 위에서 산이 나오잖아요. 그 산이 염산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강산이에요. 그 염산이 위에서 안 나오면 우리 위장에서 소화가 하나도 안 돼요. 강산이 나와야 돼요. 그 강산이 나와야 위벽이 더 튼튼해지거든요. 강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위벽이 튼튼해 하는데요. 우리 몸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산이 나올 때 위벽에 같이 위벽 보호인자가 분비가 돼요. 그래서 위벽이 그 강산에도 불구하고 튼튼하게끔 딱 분비가 되는데 이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위벽을 보호하는 인자도 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위가 무기력해져요. 사람들이 위장을 치료한다고 그 PPI라고 하는 무슨 오메프라졸, 에스프라졸 하는 그 어려운 전문 약품들이 있어요. 이름. 그런 것들을 막 본래 그런 약이 28일, 21일 이상은 연속 투여를 못하게끔 나왔는데요. 요즘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 7, 8년 전부터 거의 모든 의사들이 그거를 그냥 루틴하게 처방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약을 그냥 위 보호제 중에 좋은 거겠거니 생각하고 계속 먹으면 완전히 위 무력증에 빠져요. 위에 산이 안 나오잖아요. 산이 안 나오면 위벽 보호제도 안 나오고요. 위 운동 자체가 같이 억제가 돼요. 그래서 위가 무력해지면 음식물 섭취했는데 흡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전신이 다 차근차근 무기력해지는 그런 무서운 약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가 옆으로 많이 갔는데 중성 비타민 C는 마그네슘이나 아니면 칼슘이나 제가 소디움 그 나트륨이라고 하는 걸 붙였다 그랬죠. 이거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메가도스로. 메가도스는 6000ml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심지어 소금, 소디움은 소금이잖아요. 이거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게 돼요. 이거 자체가 벌써 위장장애가 있어요. 특히 칼슘 같은 거는 칼슘이 위장장애가 있거든요. 비타민C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다가 이걸 많이 먹게 되면 그 자체가 칼슘 너무 많은 칼슘을 먹게 돼서 칼슘 과잉증이 되고요. 소금을 많이 먹게 되는 게 돼요. 소금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소금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전부 싱겁게 드시잖아요. 이거 중성 비타민C를 먹으면 마치 소금을 퍼먹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비타민C는 중성 비타민C 필요 없고 또 요즘에 리포조말 비타민C라고 해서 흡수율을 높인 비타민C가 있어요. 그것은 거기다가 어떤 그 기름 종류를 붙여가지고요. 우리 몸에 흡수가 세포막이랑 친화성을 높여가지고 잘 흡수가 되게끔 하는 그런 어려운 방법을 쓴 게 있는데요. 본래 비타민C는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그 상태에서 나타내는 약효가 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비타민C가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먹자마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뭐하러 그걸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애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콩팥을 살려요. 소변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콩팥에서 만들어지죠. 사구체, 그 세뇨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또 요관, 방광, 요도 이런 데가 다 소변이 만들어지고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요 길에 비타민C가 버려지는 비타민C가 가면서요. 전부 다 그 점막을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방광암이나 또 요도 염증이나 이런 거 다 예방 치료를 해준다고요. 본래 말이나 쥐 같은 동물은요 몸에서 비타민C를 합성을 할 줄 알거든요. 사람은 비타민C를 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말이나 쥐 같은 이런 동물들은요 자기 몸에서 합성한 이 비타민C를 소변으로 배출시켜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변으로 영양물질이 빠져나간다면 그 질병이거든요. 예를 들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 당뇨병이잖아요.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면 단백뇨예요. 그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 소변으로 자기가 만든 생합성한 비타민C를 내보낸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분비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기 몸에서 만든 비타민C를 말이나 쥐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이유가요. 자기의 콩팥과 그
방광과 요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비타민C를 먹으면 그게 소변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리포소말 비타민C를 먹는다라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해야 콩팥을 보호하죠. 방광을 보호하죠. 이게 콩팥, 방광 이런 데 염증이 잘 생기거든요.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사람들이 고생하는 게 그게 투석하는 거잖아요. 만성 신부전증.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질환이에요. 이게 만성 신부전증을요, 비타민C 메가도스로 상당히 많이 치료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약국에 제가 그 비타민C만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조제한 약, 제가 만든 약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약사니까 조제를 한 약인데 그게 한방과립제 생약제제거든요. 그거를 제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약사님 이게 이름이 뭐냐 그래서 물어서 이거 이름이 없고요. 제가 조제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루에 제가 수십 번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생기산이라고 지었거든요. 이 생기산 식약처에 뭐 등록됐냐 물어보는데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한 약이기 때문에 저희 약국에만 있고 식약처에 등재할 필요가 없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생기산이 좀 독특한 약인데 이 생기산이랑 비타민C 그 다음에 비타민C 메가도스, 그 다음에 제가 비타민 B도 굉장히 강조를 해요. A, B 할 때 B. B가 비타민C 메가도스랑 같이 갔을 때 비타민C 메가도스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거든요. 비타민C 부작용 가끔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까 위가 망가진다라는 것은 낭설이고 그거 외에도 뭐 결석이 생긴다라는 그런 거 있고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많이 나오고 뭐 설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다른 거는 참을 수 있어도 결석이 생긴다라는 거 좀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100 B는 B100이 굉장히 고용량인 거거든요. 고함량인 거거든요. B 동네에서는 비타민 B100이 메가도스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 비타민 B, 진정주 비타민 B를 두 종류를 만들어서 제 진약사몰에 올려놓았는데 이거를 C 메가도스랑 같이 하잖아요. C 메가도스, 비타민 C를 6,000ml, 한 10,000ml 정도를 분할해서 먹으면서 비타민 B 100짜리를 하루에 한 알 내지 두 알, 아침, 아니면 아침, 점심. 얘는 비타민 B는 저녁에는 안 먹어요. 이게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잠자는데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이렇게 먹고 또 마그네슘을 하나를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B, C, 마그네슘 이게 이제 3종 세트인데 요거를 이렇게 같이 복용을 하고 또 저는 거기다 생기산을 쓰잖아요. 이제 정말 만성 신부전증이거나 너무너무 혈압이 높아서 떨어지질 않고 뭐 언제 뇌출혈이 올지 이미 뇌출혈이 왔거나 뇌경색이 있는 사람들 뭐 병원에서도 딱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거 생기산하고 비타민 B, C, 마그네슘 요 세트를 오메가3 정도까지 이렇게 같이 쓰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의 이 혈관 질환이 완치가 되더라고요. 완치가 돼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여튼 이 비타민 C가요. 근데 생기산만 먹고 또 비타민 B, C, 마그네슘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조합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엄청나게 수십만 명의 그 임상 사례를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정말 중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쓰세요. 생기산하고 B, C, 마그네슘 이렇게 같이 쓰세요. 근데 생기산까지 먹을 필요가 없거나 생기산이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C 메가도스만이라도 하시고 이 메가도스를 할 때 꼭 그 B하고 마그네슘을 같이 드세요. 제 진약사몰에 있는 진약사 비타민 B100하고 마그네슘 이거 정말 싸거든요. 이런 거를 하루에 한 알씩이라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먹게 되면 결석 부작용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위장도 튼튼해지면서 여러분들의 혈관이 살아나고 거의 모든 바이러스 질환을 이길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먹으면 사람이 여러분 늙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실제로 보면요.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다고 그러고 제 나이보다 제가 훨씬 젊어 보인다고 약사님 그 화면이 이상하네. 그 화면 좀 어떻게 해봐요. 실물이 훨씬 낫네.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제가 뭐 다른 거 먹고 있는 거 아니고 제 제품만 먹거든요. 비타민 B, C, 마그네슘 여기다가 뭐 오메가3 이런 거 제 진약사몰에 있는 거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먹어보세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제왕이 되는 게 비타민 C예요.
비타민C 얼마나 쌉니까? 리포조말 비타민C 비싸거든요. 이런 거 치우시고. 중성 비타민C 이런 것도 치워요. 비싸기만 하고 효율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는 거예요. 이런 거 먹지 마시고. 오로지 순수 비타민C. 제 진약산몰에는요. 비타민C만 되어 있는 1000ml짜리 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분말로 되어 있는 거 영국산이 있고 중국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걸로 드세요. 중국산도 좋아요. 좋은데 꼭 영국산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영국산 중에서 최고급 원료를 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영국산 중에서는 제일 질 좋은 것이지만 가장 싼 가격으로 제가 올려놓았어요. 하여튼 이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 B 이런 거를 전 국민이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먹는 약을 끊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약사니까요. 병원에서 먹는 약을 당장 끊고 제 약만 먹으라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당뇨약을 먹으면서 제 약을 같이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혈당이 툭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 약을 그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상하죠? 혈당이 툭툭툭툭 떨어지면 몸이 좋아졌다는 얘기니까 병원 약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반응이 희한해요. 제 약을 끊으시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은 뭐 병원 약 평생 드셔야죠. 뭐. 하여튼 제 설명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그 독한 병원에 그 혈압약이나 심장약이나 그리고 콩파 질환에 먹는 약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졸업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요. 근데 저 진약사의 그런 방법의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이 비타민C 메가도스라고요. 이게 혈관의 탄력성을 좋게 하고요. 혈관에 이렇게 끼어 있는 그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회복시키는 것 같아요. 혈관벽이 두꺼워진 거를 동맥경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맥만 경화되는 게 아니라 정맥도 이렇게 하나도 힘이 없어지고요. 나이 들면. 그리고 모세혈관도 늙어요. 그래가지고 그 혈관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서 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기는 게 기미주근깨더라고요. 기미주근깨. 여러분 기미주근깨를 없애는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있는데요. 실제로 기미주근깨를 없애는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도란사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문 그 원료명으로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본래 뭐에 쓰는 약이냐? 지혈제예요. 여러분 지혈제가 기미주근깨를 없앤다. 그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미주근깨의 원인이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모르게 혈관이 세미하게 아주 미세하게 터져서 출혈이 생겨서 그게 기미주근깨가 된다라는 거예요. 혈관 나이랑 기미주근깨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혈제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미주근깨를 없애주는 것도 같지만 우리 몸에 혈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의사 처방으로만 쓰는 약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기미주근깨를 없애는 약으로 마트에서 살 수가 없고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도 없는 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트라넥삼산을 먹을 게 아니라 비타민C를 먹잖아요. 여러분 비타민C가 정말 부족해졌을 때 무슨 병에 걸려서 사람이 죽는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어요? 괴혈병. 그게 혈관이 터져서 피가 줄줄 새서 죽는 병이에요. 괴혈병이 그냥 잇몸만 터지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요. 진짜로 그거 대서양을 건너던 그 18세기 선원들이 죽었던 것은요. 내장이 다 터진 거예요. 내장의 혈관이. 정말 끔찍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레몬을 먹으면 그게 사람들이 산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거를 추적해서 비타민C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비타민C의 적정 용량을 WHO에서 완전히 허짚은 거예요. 이거를 더 많이 메가도스의 용량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괴혈병만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혈관이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앓고 있는 거의 모든 만성질환들,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병, 당뇨 합병증도요, 다 혈관, 신경 합병증이거든요. 이 당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혈당 조절을 제대로 못할지라도 비타민C만 메가도스로 먹잖아요. 그러면 합병증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어디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온 동네방네에 떠들어야 되는 그런 대단한 뉴스인 것 같아요. 혈당 조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혈관 관리인데 그 혈관만 관리를 해도 신경이 살아나고 그러면 당뇨 합병증이 없어진다라는 거 있잖아요. 참, 이게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생기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당뇨 있는 사람들 카페, 그런 카페에도 뭐 제 약에 대해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차라리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를 다 접하고도 저한테 와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제가 무슨 서울대병원도 아니고 무슨 어디 인증받은 약도 아닌데 누가 그걸 아무나 먹겠어요. 이거 먹는다는 그 사람들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무척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저한테 와가지고 약사님 제가 사람들 버스로 실어 날라서 약사님 생기산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은 손절해요. 완전 사절. 저는 무서워요. 그냥 적당히 제 약에 대해서 자기가 위험 부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와서 드시는 분들을 제가 그냥 치료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완전 저한테 그냥 뭐 다 따져 물으시고 뭐 아주 고압적으로 저한테 막 하대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사절이에요. 그러면 서울대병원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진짜 비타민C 메가도스나 생기산 비타민 요법 이런 거는 상당히 모험 정신, 도전 정신이 있고, 제가 설명하는 이런 상당히 제 내용이 여러분 과학적이지 않나요? 제가 아무거나 그렇게 막 오케이 하지 않는다니까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저도 생각이 있고, 제가 막 돈 벌려고 뭐 하지 않았어요. 저는 생기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암이 생겼을 정도로 과로에 시달린 사람이고 죽을 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원치 않지만, 그렇지만 낫는 사람들을 봤을 때 와, 정말 저분들의 그 인생이 바뀌었구나, 너무너무 기쁘고 복된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비타민C 얘기하다가 지금 자꾸 생기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기산이 마약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가 언제나 몸이 아프대요. 항상 24시간 그 말할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인데요. 그 진약사 얘기를 믿고 우리 약국에 와서 생기산을 사가지고 하도 아파서 진통제도 잘 안 들으니까 그냥 우리 약국에서 그 약 산 김에 그 자리에서 생기산 한 포랑 BC 마그네슘이랑 이걸 먹고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집으로 가자마자 이렇게 소파에서 딱 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 늘 아픈 사람이니까. 운전을 했으니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누웠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대요. 이상하다, 내가 안 아프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막 물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 혹시 마약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약 제가 지금 5년째 먹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 식구들 다 먹고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기산보다 더 신기한 게, 생기산은 가격이 좀 있어요. 아무나 드시지 마시고 정말 만성신부전이나 뇌경색이나 뭐 심근경색이나 또 무슨 정맥류나 뭐 말할 수 없는 통증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중병이 있으신 분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막 눈이 가가지고 눈이 안 보이신대요. 이렇게 콩팥 투석해야 된대요. 뭐 이런 사람들 한번 먹어보세요. 기왕에 어디서도 방법이 없으시니까. 근데 그 외에 그냥 예방 차원에서 생기산을 먹는 것은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한테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비타민만 드세요. 비타민C 싸잖아요. 근데 이 싼 비타민C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 가격을 더 거품을 빼서 거의 서비스 가격으로 제 진약사몰에 올려놓았으니까 평생 가격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비타민C 드시고 여러분 혈압 치료하세요. 비타민C와 B, 마그네슘만 먹어도요, 고혈압이 거의 치료되고,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도요, 상당히 많이 호전되고, 병원약을 줄일 수 있어요. 오메가3도 웬만하면 드세요. 하여튼, 이게 대단한 항바이러스제, 대상포진, 이런 것도요, 비타민C
이걸로 거의 치료가 돼요. 병원 약이랑 같이 드세요. 그리고 걸핏하면 오줌 소태, 방광염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비타민C를 고용량을 먹잖아요. 병원의 항생제를 거의 끊게 되고요. 병원의 항생제를 먹더라도 같이 쓰면 항생제 먹는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이 비타민C의 정말 대단한 치료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나이 들어서 자꾸 주름 생기고 뭐 정말 필사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운동하면 얼굴이 더 할머니 되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막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더 빨리 늙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비타민C 메가도스, 그리고 B와 마그네슘, 오메가3 이런 걸 드시잖아요. 이 피부가 탱탱해져요. 그리고 거뭇거뭇하게 올라오던 이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이 자기는 알아요. 거의 없어진다라는 것을. 하여튼 이런 피부 질환에도 비타민C, B, 마그네슘, 오메가3 이게 정말 대단한 효과가 있다라는 건 뭐 생기산까지 쓰면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좀 오늘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이 좋은 정보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